오늘은 애플의 2023년 2분기 실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진행된 애플의 CEO 팀 쿡의 메시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드웨어 부분 성적은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다른 영역에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쪽을 좀 더 보면 이번 분기의 아이폰 매출은 397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선진국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도, 라틴 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같은 신흥국들에서 역대 최대 매출들을 세웠고요. 특히 중요한 건 아이폰의 활성 사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에 도달하면서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많은 전환자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맥 부분의 매출은 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7% 감소했는데요. 이제는 애플의 라인업들이 애플 반도체만을 사용하면서 강력한 업그레이드를 앞세워서 신규 고객들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 급격히 상승했던 수요까지는 미치지 못하면서 올해 매출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이패드의 매출은 5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나 감소했는데요. 작년에 아이패드 에어 출시 시기가 주요 원인이라고 경영진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패드는 여전히 학생들이 학업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웨어러블 및 액세서리 매출은 83억 달러로 2% 증가하며 기대에 부응했는데요. 애플워치는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 고객 중 3분의 2가 애플의 제품을 처음 사용하는 신규 고객이라는 점을 CEO가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 프로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발표된 대로 내년에 정상 출시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 부분에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주목해볼 만한 신규 기능들은 iOS 17에서 라이브 보이스 메일이나 스탠바이 기능들이 추가됐고 워치OS 10에서는 새로운 운동 관련 기능들이 보강되었습니다. 또한 애플은 사용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사파리에서의 프라이빗 브라우징, 의사소통 안전 기능, 그리고 락다운 모드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사업은 역대 최대치인 21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8% 증가했는데요. 이 신기록은 비디오, 애플케어, 클라우드 서비스 및 결제 서비스와 같은 여러 범주에 걸쳐서 진행된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제 서비스에서는 고객들은 온라인, 앱,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구매를 편하게 해주는 애플페이의 편의성을 선호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애플카드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신용카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봄에는 카드 소지자들을 위해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 계좌들도 도입되는데 벌써 미국 고객들이 100억 달러 이상의 예금을 예치하면서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플 TV는 하이잭이나 사일로와 같은 히트작을 계속 선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애플 TV는 1500개 이상의 너미네이션과 370개 이상의 수상 경력, 그리고 지난달에는 13개의 작품에 걸친 54개의 에미상 노미네이션을 받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스포츠 컨텐츠에서는 미국 메이저리그 축구 경기들을 담기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스포츠에 초점을 맞추는 건 분명 좋은 전략이지만 유튜브 TV가 훨씬 더 인기가 많은 NFL 경기를 이제 라이브 스트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파트너십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뮤직에서는 라이브 음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발견 기능이 소개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애플 지도에서 라이브 뮤직 찾아가기가 더 쉬워졌고 또한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제공하는 음악 플레이리스트 같은 것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CEO 발언에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차별점이 눈에 띈 거는 AI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건데요. Q&A 섹션에서 조금 등장하긴 하는데 뒤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애플의 3분기 재무 성과를 보겠는데요. 총 매출은 81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 감소하였고 이걸 제품과 서비스로 나누어 보면 먼저 제품 부분은 606억 달러로 부정적인 환율 변화와 거시경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4% 감소했습니다. 반면 서비스 판매는 212억 달러로 8% 증가했었죠. 또한 애플의 매출은 다양한 지역적 세그먼트들로 나뉘어지는데요.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35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매출은 200억 달러로 5% 증가했고 중국향 매출은 160억 달러로 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48억 달러로 11% 감소했고 마지막으로 기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56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하며 8% 감소한 모양입니다. 그 다음 지역별로 나뉘어진 세그멘트 영업이익은 총 321억 달러로 이 이익의 재원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보면 먼저 아메리카 대륙이 130억 달러로 41%나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럽, 중국, 일본이 뒤를 이었고 마지막으로 기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이어졌습니다.
나머지 회사 영업 비용들을 보면은 연구개발 비용이 9%를 차지하며 총 74억 달러로 작년에 69억 달러에서 약간 증가했는데요. 그 결과 총 영업이익은 2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아주 미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애플의 캐펙스, 유형자산 투자는 21억 달러로 작년과 거의 동일했네요. 그 결과 2분기 말에 애플은 570억 달러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환원을 했는데 여기에만 총 24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제 투자자 Q&A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요약해 보겠는데요. 먼저 지역별 아이폰 판매 동향에 대해선 이번 분기엔 신흥국에서의 좋은 성과가 눈여겨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성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했으며 인도, 인도네시아, 동남아,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시장에서도 비슷한 긍정적 추세가 관찰됐는데요. 반면 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스마트폰 시장의 하향세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하였죠. 매출 총이익 마진은 44.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주요 원인은 서비스 중심의 변환, 제품 믹스들이 좀 더 수익성 높은 것으로 변화되면서 이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다가오는 9월 분기에서도 이런 트렌드가 진행되면서 45%의 마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경영진이 발표했죠. 그리고 CEO는 불확실한 거시적 환경을 고려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인 비용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예를 들어 인력의 고용 속도를 늦추고 있는 건데 반면 새로운 제품에 계속 투자하기 위해서 R&D 부분의 비용은 회사 전체의 비용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쿡은 서비스 세그멘트의 성장에서도 주요 원인을 몇 가지 강조했는데 첫째로는 고객의 베이스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사용자들이 애플 생태계로 들어온 거고요. 둘째로 이렇게 전체 고객이 증가하면서 유료 계정들도 늘어났습니다. 셋째로 구독 비즈니스의 성장세가 특히 눈여겨 보였는데 지난해에만 1억 5천만 명의 유료 구독자들이 유지되었으며 이 숫자는 3년 전에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컨텐츠 제공은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사용자 경험을 더 좋게 만들고 있는데 비전 프로 출시 이후에도 이런 애플 생태계 강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AI와 기계학습에 대한 애플의 접근 방식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CEO는 이미 AI가 모든 애플의 제품들의 필수적 기술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예를 들어 AI는 최근 출시된 그리고 곧 출시될 제품들의 기능, 개인 음성 및 라이브 음성 메일, 추락 감지, 충돌 감지, 건강과 관련된 ECG 기능 등을 훨씬 수월하게 만드는 활약을 이미 하고 있다고 하죠. 또한 애플은 생성형 AI를 포함한 다양한 AI 기술들의 연구개발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분기에 애플 주주들이 알아야 할 두 가지 뉴스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최근 애플과 에픽 게임스 사이에서 진행 중인 이 포트나이트 게임에서의 직접 결제 기능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 앱스토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지고 있는 게 애플의 총이익 부분에서 점점 이 서비스 부분이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결과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당장에는 대법원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하네요. 둘째로 애플의 공급업체인 LG가 다음 세대 애플 와치 울트라를 위해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특허를 습득했다는 뉴스인데요. 이 특허는 특히 트랜스퍼 프린팅, 적층, 터치 제어 감지, AR, VR, HUD와 같은 폭넓은 부분에 마이크로 LED 기술이 포함될 수 있게 합니다. 애플이 독점한 이런 기술이 아이폰과 AR 헤드셋 같은 주요 제품들에 적용된다면 이 디스플레이 또한 애플의 제품을 더 차별화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지가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애플의 2분기 성적 정리를 마치겠고요. 이 회사의 파이낸셜 모델, 특히 내년에 출시되는 비전 프로의 가치를 애플의 기업 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리고 애플 모델은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조만간 영상으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파이낸셜 모델 및 기업 가치 관련 컨텐츠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